네, 반갑습니다. 시크릿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연속 파트에 들어왔어요. 이제 함수의 극한 단원이 마무리됐고 이제 연속 파트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2에서 좀 분량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범위에 들어왔고, 연속 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합, 그리고 차, 곱, 목함수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본 개념 설명을 앞단원에선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연속 단원부터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뒤에 문항들을 풀기가 어려워서 제가 연속 단원부터는 연속 단원은 네, 기본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구간에 대한 정의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학습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함수의 연속에서 이 정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의 연속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오더라도 함수의 정의로서 풀게 되면 풀립니다. 네. 조금은 이론화 시킬 것들이 있지만 기본은 함수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볼게요. 한번.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뭐 할 때 모두 만족시킬 때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연속이 아니고 이걸 모두 만족시켜야만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 즉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 그래서 자, 이 말을 하나로 정리하면 제가 문항에선 어떤 식으로 녹여서 풀 거냐면 좌극한값도 함수값도 우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문항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서 문항을 풀이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세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불연속이다.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속함수예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연속함수라고 한다. 제가 계속해서 연속이라는 용어, 연속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 요 정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 저는 연속함수 또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속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연속의 기하적 의미는 별게 없고 그냥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끊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패턴은 뭐가 있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수가 연속이 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경우를 불만족시키는 경우죠. 네.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잘 보시면 1번과 2번으로 세분화시켜 놨어요. 이건 뭐냐면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값만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좌극한값, 우극한값 중 어떤 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차이점을 두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번 케이스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구멍 뚫림 불연속, 구멍 뚫림 불연속이라는 용어로서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 뚫린 불연속이에요 라고 하면 1번 그림이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2번은 네, 무한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 중 하나가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패턴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불연속이 되는 패턴. 이거는 두 번째 경우를 불만족시키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둘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패턴. 설명드리면 세 번째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다. 됐나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거는 전제가 중요해요. 최대 최소 정리든 뒤쪽에 설명드릴 사이값 정리든 얘는 연속함수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전제가 연속함수예요.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별표 쳐주세요. 연속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리다.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제가 과에다가 이렇게 막 색깔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학창시절 때 이거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잘못 알아서 모의고사에서 한번 문제를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적어놨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다 라고 정리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도 전제 자체가 연속함수에서 정리하는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괄호 쳐주시고 꼭 연속함수다 이거 적어주세요. 연속함수다 적어주시고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별표 쳐주시고 FA와 FB가 다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른 값을 가지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값, c값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양상은 대개 이런 식으로 활용하거든요.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볼 때 활용해요. 무슨 말이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이건 전제죠. 함수값의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FA와 FB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0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은 FA와 FB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존재한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fx 이꼴 0의 실근 f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열린 구간에서 당연히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됐나요? 네, 당연한 말입니다. 사이값 정리를 실근의 존재성으로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활용되는 양상이고 이거는 이번 사이값 정리가 활용되는 문제가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에서도 활용됐거든요. 네, 그거는 미적 선택자들은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수학2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2에서조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이거는 사이값 정리는 언제 어떨 때 떠올려야 된다를 잘 정리해두고 있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갑자기 사이값 정리 관련된 문항 나오면 되게 이 아이디어를 생각 못 하거든요. 어쨌든 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로는 제가 합차 곱 몫에 대한 목함수의 연속성을 이제 주제로 가져왔는데 각각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합에 대한 연속성, 차에 대한 연속성, 곱에 대한 연속성, 몫에 대한 연속성을 다 설명드릴 거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 매뉴얼화 시킨다.
함수와 함수, 예를 들어서 fx와 gx를 사칙연산 시켜놨을 때 이때는 어떤 거, 이때는 어떤 거, 이때는 어떤 거, 이때는 어떤 거를 매뉴얼화 시켜놔야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합차, 곱, 몫에 대한 연속성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매뉴얼화 시킨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강의를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뭘 들어갈 거냐면 합과 차에 대한 연속성으로 가볼게요. 합과 차에 대한 연속성. 더하고 뺀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럼 연속이에요.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연속이란 것은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거고 그 같은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같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전제를 말씀 안 드렸네요. x는 a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연속성은. 네, 확장시키면 어떤 구간에서 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x는 a, 어떤 구간에서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더하게 되면 연속함수다. 만약에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연속이 떠요. 자,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전제에서 쭉 들어가면 fx 더하기 gx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따로 따졌을 때 좌극한 값을 여기서 k라고 하면 fx의 좌극한 값을 k라고 하면 함수값도 k고 우극한 값도 k예요. 근데 gx에선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물론 둘이 같고 얘네 다를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세 개의 값이 모두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mnl이라고 쓰고 더해 놓으면 결국 이 합한 함수의 좌극한은요 이렇게 되고 함수값은 이렇게 되고 우극한은 이렇게 됩니다. 즉, 잘 봐요. 얘네 셋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요 셋도 일치할 수가 없다. 뺐을 때도 마찬가지죠. 뺐을 때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불연속함수가 된다. 그 구간에서요.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미 값이 확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연속이 뜨고 무조건 불연속이 뜹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 같이 연속이나 불연속 함수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연속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연속 함수도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지금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속의 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스킬적인 요소가 있지 않고 그냥 연속의 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출제 포인트 잡아서 좀 밑에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봅시다.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거나 뺐을 때 연속성을 확인하는 법은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을 따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연속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시 보시면 fx 같은 경우는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값 2, 좌극한 2, 우극한 4 gx는 함수값 마이너스 2, 좌극한 마이너스 2, 우극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을 때 합한 함수의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봐요.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한다?
연속의 정의에 맞게 따져본다. 좌극한을 따져봤을 때는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0 뜨고요. 함수값도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0 뜨고, 우극한은 4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0 뜹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속의 정의에 맞게 함수 fx 더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잡고 갈 건데, 첫 번째 합차에 대한 연속성에서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고 뺐을 때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지기 위한 매뉴얼은 뭐냐면 연속의 정의를 활용한다 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곱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두 함수를 곱했을 때는 연속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면, 연속과 연속을 곱하잖아요. 그럼 연속이 됩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두 개를 곱하면 결국 곱한 함수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곱함수의 연속성에서 많이 출제된 내용이고 기출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출제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 보면,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연속함수를 저희가 임의로 fx라고 지정하고 불연속함수를 gx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연속함수의 함수값을 따질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언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할 거냐면 불연속함수가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에서 우극한이나 좌극한 중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그냥 정의를 이용하세요. 실제로 곱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경우, 연속함수의 함수값을 따져서 이제 연속성을 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언제 이렇게 하냐면 불연속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할 때는 연속함수의 함수값을 따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함수 fx는 연속함수였죠. 함수 gx는 불연속함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연속함수라는 것은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모두 일치한다 요 말이죠. 그래서 K로 일치한다 이렇게 적어놨고, 불연속함수는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M, N, L로 쓰게. 그럼 둘이 곱했을 때 KM과 KN과 KL이 같아야 돼요. 그죠?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 근데 M, N, L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게 만들려면 K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 매뉴얼 적어봅시다.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에서 불연속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실수값으로 존재한다면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연속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불연속함수가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왜 이 이론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불연속함수가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상수 곱하기 무한대에서 k가 0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0 곱하기 무한대에서 부정형이 됩니다.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론을 활용할 수 없고 정의를 활용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맞잖아요? 첫 번째, 우리 매뉴얼 정하는 거야. 불연속함수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곱함수 구해서 정의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실수값으로 존재하는데 세 개가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 됐다면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연속이 된다 라고 따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세 번째 줄 갈 건데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는 연속 또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무조건 정의를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몫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제가 몫에 대한 연속성에서 좀 교재를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자,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교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화면 좀 멈춰주시고 좀 이렇게 화이트로 지우시거나 아니면 뭐 지우개 화이트로 지워야죠. 화이트로 지우신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좀 바꿔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서 그게 틀린 설명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헷갈리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필기 내용을 바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몫에 대한 연속성. 첫 번째는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장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불연속 나누기 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이다.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연속 나누기 불연속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연속 나누기 연속은 만약에 x는 a에서 따지고 있잖아요. GA가 0이 아니라면 연속입니다. 근데 GA가 0이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잖아. 연속이 뜰 수도 있고 불연속이 뜰 수도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만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 몫에 대한 연속성은요, 곱의 연속성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아십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의 수가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놨는데 불연속분의 1은 불연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옆에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읽어봅시다. gx가 x는 a에서 불연속 뜨잖아요. 그럼 gx분의 1, 즉 분모 분자를 바꾼 함수는 무조건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한번 증명을 스스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불연속 뜬다. 그래서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해석해서 곱골의 연속성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걸로 해석하면 우리 뭘로 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연속의 정의에 맞게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연속 나누기 불연속입니다. 연속 나누기 불연속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까지 바꿨고 불연속분의 1은 무조건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활용한다. 얘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뭐다? 이론이다. 이론. 첫 번째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계열로 발산하는 경우 극한값이 그러면 무조건 정의 활용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연속 나누기 연속이죠. 굳이 말하면 fx와 gx가 연속함수일 때, 연속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일 때 이 fx분의 gx의 연속성을 따져볼게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지금. 이론 있죠, 이론.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론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fx분의 gx로 hx를 새롭게 구성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fx가 0이 아닌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만약에 fx가 0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이론에서 헷갈려해요. 뭐냐면 잘 봐요. fx가 0이 되더라도 hx는 연속이 될 수 있어 라고 실전 개념을 잘못 배우시면 이런 서술을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fx가 빵이 되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진짜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약분하고 x 마이너스 2만 뜨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구멍 뚫려 있는 요런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첫 번째 불연속 패턴에서 정리했을 때 1번 케이스였잖아요. 구멍 뚫린 불연속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됐죠? 그러면 목함수에서 분모가 0 뜨는 순간 무조건 불연속이네. 근데 목함수의 연속성을 많이들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px처럼. 제가 새로운 함수 px를 정해놨는데 fx가 0이 아닐 때 fx분의 gx고 fx가 0일 때는 새로운 함수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x의 연속성을 물어보죠. 잘 봐요. fx가 0이 아닌 구간에선 얘는 무조건 뭐예요? 연속함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속함수네. 그럼 함수값만 잘 지정하면 px는 연속함수가 될 수 있네. 이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fx가 0이 아니면 hx는 연속인 거예요. 첫 번째 파란색 박스에서. 그러나 잘 봐요. px에서 들어봅시다. fx가 0인 지점이 있음에도 px가 연속일 수 있습니까? 네, 연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fx가 0인 지점이 있음에도 px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냐? fx가 0인 지점에서 gx도 0이면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에서 이 목함수에서 f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도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면 약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왜? 0이 아니니까.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어지죠? 맞나요? 그러면서 남잖아. 그럼 여기에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요 새로운 함수에서.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더라도 분자가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연속이 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gx의 인수의 개수가 fx의 인수의 개수보다 많아야 돼요. 왜? 만약에 fx의 인수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인수가 두 개예요. 이렇게. gx 인수 하나야. 그럼 약분 처리하고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분자에는 없잖아.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를 생각해보면 0분의 상수꼴이어서 무한대 뜹니다. 그죠? 그럼 무한대로 극한값이 발산하면 연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도 되는데 그 지점에서 무조건 분자가 0이 되면서 인수의 개수는 분자가 더 많아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거 정리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 뚫린 불연속이 돼요. 제가 아까 불연속 패턴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경우죠. 구멍만 뚫린 불연속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시키면. 그러면 잘 봐요. 편하지 않아요? 이 지점을 함수값으로서 채워주면 연속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함수값으로서 지정하는 경우 극한값과 뭐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린 불연속이 됐을 때 이 함수값을 누가 채워주면 새롭게 정의한 함수값이 채워주면 연속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fx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목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은 fx가 가지고 있는 인수를 gx가 가지고 있고 근데 gx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같은 개수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구멍 뚫린 불연속이 되는데 그 구멍 뚫린 지점에서 함수값으로 잘 채워주면 px는 연속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쭉 읽어보시면 강의에서 했던 말이 요런 말이구나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퀘스천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만약에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더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설명드린 내용이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구간으로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hx가 x가 a보다 작으면 fx고 a보다 크거나 같으면 gx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접합 지점에서의 연속성. 무슨 말이냐? x는 a에서를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x는 a를 기준으로 연속성을 따지셔야 돼요. x는 a에서의 연속성.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고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각 구간 내에서의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것이다. x가 a보다 작을 때 fx의 연속성 따지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의 연속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만족시키면 연속이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함수와의 교점이에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모의고사 형태로 발전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요거와 관련된 거 풀어볼 거예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fx와 f 인버스 x, 즉 역함수와의 교점은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바꿀 수 있다. 왜? 이 두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죠? 근데 증가함수잖아요. fx가 파란색 함수로 증가함수면 y는 x를 대칭시킬 때 교점이 발생하는 양상 보세요. 이렇게 무조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fx가 증가함수면 y는 x와의 교점으로서 그냥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감소함수일 때. fx가 감소하는 함수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와의 교점 도 있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잘 봐요. 당연히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fx와 y는 x와의 교점은 무조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fx가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면 교점은 무조건 한 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감소라는 것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꽂는 거니까 증가하는 함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꽂는 함수는 한 번밖에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교점 한 개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개 발생하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 fx가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이 바로 역함수와의 교점입니다.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나면, 잘 봐요. 요 점 있죠? 이게 무조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역함수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y는 x에 대칭해서.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fa가 b면 요거를 역함수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f 인버스 b가 a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fb가 a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f 인버스 a가 b인 거죠. 생각해 봅시다. f 인버스도 b, a를 지나, fx도 b, a를 지나, f 인버스도 a, b를 지나, f도 a, b를 지나. 아, 그러면 fx가 a, b와 b, a, 즉 y는 x 대칭 관계의 두 점을 지나면 이 두 점 다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온 두 점이 있잖아요. 두 점의 x좌표 사이에는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하적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가 대칭 관계의 두 점임을 이용해 좌표 설정하고 a, b와 b, a 사이에
y는 x와의 교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역함수의 교점의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 알겠죠? 그래서 좀 명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참인 명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면 증가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y는 x와의 교점 한 개 생기고 두 번째에서는 짝수개가 생겨요. 왜요? 두 개의 점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보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짝수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와 더하게 되면 즉 감소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홀수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짝수개가 나왔다? 그럼 감소함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란 거네. 그죠? 감소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홀수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제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